네, 재화벌 이승우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균영 대법원장 후보자가 임명 부결되면서 지금 네. 대법원장 부재 사태가 최소한 2달 이상 될 것 같고, 네네. 헌재 소장도 지금 이런 상황이면 부재 상황이 될 것 같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대법원의 대법원장이 부재인 상태가 이렇게 되는 것 자체는 굉장히 네. 불행한 상황이고요. 네. 3건에 있어서의 한 축을 담당하고 네. 인사와 관련된 이 사법부의 추천권을 다 갖고 계신, 이 제청권을 갖고 계신 분이 부재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네. 인선과 관련돼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인사? 생겼습니다. 그리고 전원 합의체와 관련돼서 이제 기존 판례를 변경할 때는 이 전원 합의체라는 것을 운영하는데요. 네. 거기에 이제 대법원장이 전체에 키를 주게 됩니다. 그 형태인데, 사실 전원합의체를 대행체제에서 운영한 것은 선례가 없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이제 기존 판례 변경이 불가능하거나 관련돼서 대법원 규칙들을 변경해야 될 사안들이 발생했을 때 이 점에 있어서는 이제 그 공백이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이 법원 인사 정기 인사가 2월에 있다 그러대요. 네네. 그런데 지금 대법원장이 새로 지명을 해서 청문을 거쳐서 밟아도 네네. 또 부결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대행이 인사를 하는 걸로 될 수도 있는데, 예. 그런 거를 정복 주사파들이 노리고 지금의 대행은 1월 달에 그만두니까 그 다음 대행이 김선수라는 자죠. 네네. 그래서 이 자가 김명수 이상으로 아주 사악한 자인 모양인데, 이 자한테 사법부의 인사권을 주려고 하는 이 좌파들의 음모다. 이런 시각까지 있습니다. 아마 2월 인사가 다음번에 한 번 더 부결되게 되면 대행 체제에서 인사를 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보이고요. 아, 그래요? 네, 인사가 그 단계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감당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법관도 공석이 여러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네요. 네, 그 상태에서 정당성 또는 정통성이 있는 형태의 판단이냐, CCBB에 휘말릴 수 있는 상태가 되고, 그렇게 무리한 판단을 하는 것을 보고 총선으로 들어갈 것으로까지 여겨지진 않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될 거라 생각은 안 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여소야대 정국인 건 분명한 상태고요. 현재 상태와 같다면 이제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분 중에서 지명을 하실 수밖에 없는 이런 부담도 대통령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코트가 가장 큰 문제를 갖고 있었던 것은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지 못했다. 친민주당 성향의 판사들이 승진을 하고 해당 특정 판사 계보들이 연구의 중심으로 승진을 해서 사법부의 독립 자체에 대한 위협을 만든 것이 아니냐, 정치적 판사들이 득세할 수 있게끔 만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점이었기 때문에 정치 권력으로부터 사법부를 독립시켜서 존속시킬 수 있는 분이 지명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승우 변호사는 이제 상식에 의거해서 또 부결시킨다면 어떻게 그 다음 대행이 인사를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사법부가 완전히 공중분해되는 그런 위기인데,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안 그래도 해외 나가서 들어보니까요. 대한민국 정치를 연구하는 것 때문에 세계 모든 연구기관에서 다 대한민국 정치판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하더군요. 하도 헌법상에서나 정치 권력상으로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겠나라고 논의했던 게 하도 발생하고 있어서 그 점에 있어서 연구에 아주 중요한 리트머스 국가로 지정돼 있다고 합니다. 정치학자는 한국에 태어난 거를 운이 좋다고들 합니다. 이렇게 연구 과제를 매일 만들어내는 정치인들 때문에 극한적 헌법 투쟁 상황도 사실 다 검토하고 있어서 해당되는 헌법 조항들이 이게 작동하는 것인가라고 의문 가졌던 것들 다 법리적으로 정리해주고 있어서 전 세계의 법리적인 선도 국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이것도 초유의 일인데 이게 공범으로 접근 자체가 금지되어 있던 이재명이하고 정진상이
이자가 이제 법정에서 만났는데 법정에서 네. 만나도 공범이면은 멀리 떨어뜨려 놓고 바로 서로 대화를 못 하게 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딱 이렇게 이 법리 누구죠? 정리들이 네. 이렇게 딱 옆에 서서 예. 서로 말도 못 하게 하잖아요. 네네. 이재명이가 재판부에다가 그 허가를 받고 정진상이랑 포옹을 했어요. 네. 이건 또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거? 예. 그 법원은 성인지 감수성을 존중하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를 고려하실 수 있다 생각은 하는데 아, 그래요? 네, 굳이 이런 행동을 하셔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예. 그것도 또 법정에서 이와 같은 행동들을 하는 게 두 분이 뭐 구속된 상태도 아니시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런 상태면 법정 밖에 나와서 뭐 좀 부적절해서 잠깐 얼굴 보고 하는 것 때문에 보석 취소되고 이럴 것도 아닐 텐데 네, 굳이 이런 일을 하시는 거 보면 확실히 이분은 이제 쇼맨십이 대단한 분이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이재명의 쇼맨십. 네, 그리고 이분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 감수적인 이런 판단 능력이 우주를 향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네. 예, 전 이런 생각을 하신다는 게 좀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요?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이 쇼라고 네. 하는 게 뭔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이 포옹쇼의 목적은 뭡니까? 그럼? 법정에는 누가 있습니까? 법조 기자들이 잔뜩 들어와 있죠. 그리고 해당되는 사안 관련해서 재판부에 관련돼서 초미의 관심사가 사실은 지금 정진상 씨와 관련된 이 사건에 지금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서 내가 얼마나 정진상이라고 하는 나의 그 충복을 사랑하고 아끼는지 보여주마.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니네도 알아서 나한테 충성해라. 뭐 이런 퍼포먼스일 것 같고요. 예. 거의 BTS급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거 참 이상한 것들이야. 네. 근데 이런 부탁을 들어준 법원도 문제다 이런 뭐 지적이 있는데. 판사 입장에 이제 박사님이 돼 보십시오. 예. 그 법정에서 포옹하겠다 얘기하고 막 얘기하는데 그 얘기 계속하면서 재판 진행이 안 될 거 아닙니까? 막 단식하고서 힘들다. 재판 뭐 하는데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반갑고 뭐 이래서 한 번만 이렇게 우리가 밖에서는 안 만날 테니까 포옹이라도 한번 하게 해달라. 그러면 박사님 같으면 아유 너 안 돼 이렇게 말하기가 아니, 좀 제가 판사 같으면 도대체 무슨 사이길래 그러냐고 물어는 보죠. 아니 뭐 그것까지 사랑하는 물어보면 사이냐 둘이가. 그 성희롱적 발언이 될 수가 있어서 요새 그런 거 물어보면 성적 지향에 관련된 아니 지가 이야기는 먼저 포옹하겠다고 그랬으니까 아니, 안아봐도 되냐 그랬으니까. 그렇게 무슨 관계길래 그러냐 너네. 그렇죠. 그거는 물어는 볼 수 있잖아요. 물어는 볼 수가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요새 좀 약간 이제 괴롭힘이 될 수 있다는 주장들도 있어서 네 하여튼 안아보게 해달라고 해서 법원 입장에서는 재판을 진행해야 되니까 네. 고민하다가 그래요? 그러시죠 이렇게 했겠죠. 예. 제가 보기에는 판사도 얼떨결에 당한 것 같아요. 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마 재판하시면서 수십 년 하셨어도 이런 요구를 받는 공범끼리 좀 안 와도 될까요? 뭐 이런 거 들어보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경제사범이고 이게 뇌물사안인데 공범끼리 한번 안아보겠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평생에 한 번 있을까 그러니까. 말까 하는 이게 일일 뭐 것 같아요. 남녀라면 또 모르겠어. 그럼 뭐 이게 그렇지도 않잖아요. 이게 남녀 아니지? 성적 지향성이 있는 사안은 네. 그럴 수가 있죠. 네, 그럴 수가 있죠. 왜냐하면 서로 예전 같으면 뭐 간통죄가 있을 때 그럴 때 안아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근데 이제 그런 사안 아니고서야 이런 경제사범의 공범 관계 있으면 서로 안 친한 척하는 게 도움 되거든요. 네. 근데 친한 척하고 안아보겠다 그러면 이제 판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황하셨을 거고. 무슨 글쎄. 의미인지를 성명하셨을 겁니다. 판사도 이게 뭐지? 네. 당황했을 것 같은데. 네네. 네. 자, 그건 그렇고 이 영장 기각 이후에 검찰이 좀 사실은 좀 이제 곤란해졌는데. 네네. 그 유창훈이라는 자가 기각을 하면서 뭐 길게 설명을 하기를. 위증교사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유창훈이라는 자도 인정한 혐의 아니에요. 네네. 이게 범죄가 있었을 것 같다고 인정한 거 아니에요. 현재까지는요. 왜 위증교사. 네. 그러니까 그거를 그럼 분리기소해서 재판을 얼른 끝내버리자. 좋은 전략이 아닐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검찰에서 이제 자백을 했다 하더라도요. 그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재판에서 부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전체 내용 부인을 하게 되면 검찰 피신도 다 날아가거든요. 그러면 법정 증언을 별도로 다시 해야 되는데 김진성 씨가 과연 현재 상태에서
검찰에서 했었던 진술을 동일하게 유지할 것이냐 이게 상당한 관건이 될 겁니다. 아, 그래요? 예, 더더군다나 해당 사안 관련돼서 이 조사가 동시에 이루어졌던 사안에 대해서 분리 기소를 하게 되면 제일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공소권 남용. 에 대한 문제가 남게 됩니다. 공소권 남용 관련돼서 공판 준비기를 2번 이상 끌게 될 수가 있죠. 그렇게 드리블을 2번 하고 나면 12월입니다. 1월, 2월이면 사실 인사 이동 가능성이 있는 상태가 되겠죠. 인사 이동 관련돼서 진행을 할 때 총선 앞두고 뭐 바쁘다 인사 이동이 있다라고 하면 3월입니다. 3월에 판결 선고를 할 수 있는 변론 종결을 하게끔 이재명 대표가 그냥 둘까요? 절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 남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증인 네. 예, 김진성 네. 이 사람은 현직 도지사가 요구했기 때문에 거부하기가 어려워서 위증했다고 네. 지금 검찰에서 진술을 했는데 네네. 이 검찰에서의 진술을 재판장에서 제가 뭐 좀 겁이 나서 거짓말했어요 네. 라고 해버리면 그냥 딱 쫓던 개가 된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많은 경우에 서로 적대 관계에 있는 형태의 진술이 경찰 단계나 아니 선거관리위원회나 네. 또는 검찰 단계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 진술이 사실 법정 가서 뒤집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하. 그래서 무죄를 받거나 해당 사안 관련해서 금액 자체가 낮아지고 죄명이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지금 정진상 씨, 이재명 대표가 네. 법정에서 포옹할 정도의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체포 동의안 자체가 통과됐는데 구속영장 발부가 안 됐다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께서는 네. 이거 별거 아닌가?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게 예. 오해하고 계시는 문제들이 또 생깁니다. 그러면 김진성 씨가 공포에 질릴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되면 법정 증언 관련돼서 검찰에서 했던 것 같이 증언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이 문제가 아마 초미의 관심사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진성이 나 겁이 나서 거짓말한 거예요 하는 순간 이 재판 날아간다 이거죠. 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그 점은 이제 검사가 분리 기소를 할 경우에 네. 좀 웬만한 확신, 네. 김진성이 검찰에서의 진술을 유지할 거야라고 예. 하는 아주 확고한 확신이 없으면은 그렇게 분리 기소를 함부로 못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분리 기소를 해서 말씀이에요? 하는 것보다 전체로 통 기소를 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공소 제기됐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 허위 사실 공표라든지 이런 것들 빨리 변론 종결할 수 있게끔 압박을 가하는 게 알겠습니다. 저는 훨씬 효과적일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권순일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까? 검찰에서? 네. 뇌물수수 사안이나 변호사법 위반 사건 혐의로 지금 조사가 네. 시작됐고 한참 전부터 사실 이야기가 있었죠. 50억 클럽 뭐 이야기는 엄청 나왔는데요. 이제 수사가 이제 진행이 되게 됐습니다. 사실은 뭐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이다라고 보이고요. 여러 가지 증언들이나 진술들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것을 검토하고 해당돼서 이제 피의자 소환까지는 상당한 시간은 소요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요. 네. 권순일은 사실은 제일 먼저 수사했어야 될 자인데. 네. 그렇게 됐는데 사실은 순서의 타이밍이 왜 그렇게 서로 교착 상태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졌는지 네. 그 전까지는 제가 어떤 정무적인 판단 능력이 없기 때문에 네. 할 수는 없지만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범계는 지금 출장비를 축소한 것이 네. 우선 공문서 허위 작성한 것도 확인이 됐고 네. 국회 답변도 거짓말로 한 것이 확인이 됐어요. 네네. 이 경우에는 사법 처리가 가능해질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세요? 사법 처리해야죠. 예. 사법 처리해야 되고 잘못했으면 법무부 장관이든 누구든 처벌받을 수 있는 국가가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 아닙니까? 네네. 해당 사안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으로 하셨어도 미국 출장하시면서 뭐 이런 문서에 관련돼서 허위 작성하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왜 허위를 도대체 했을까?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요. 예. 전 더 귀찮을 것 같거든요. 허위 문서 만드시고 안 하는 게. 데리고 가야 될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런가? 뭐 그 그런 11명을 5명으로 줄였대는데. 그러면 이제 가면 안 되는 사람들이 따라붙어서 그걸 개인 경비로 처리했어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예. 이게 이해가 안 돼. 이런 걸 왜 거짓말을 해? 저도 에티오피아 갈 때 제 돈 내고 갔습니다. 그걸 왜 국가 돈으로 가냐고요. 세금을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런 네. 그 정도의 마인드가 없는데 법무부 장관 했다는 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아니 그렇게 해서 한번 줄여서 이제 공문서 허위를 작성했어요. 네. 국회 답변할 때라도 제대로 했어야지. 국회 답변은 또
다른 사안이거든. 아유, 범죄자의 심리를 너무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한 번 거짓말하면 계속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그런가? 아니 그때 거짓말 했는데 지금하고 뒤집을 거면 그때 거짓말 안 했죠. 그러니까 거짓말 한 번 했으면 거기다 문서까지 서명했잖아요. 이거 뭐 괜찮다라고 해갖고서는 막 해갖고 너 내가 데려갈게. 너 비용 하나도 안 들어. 그래갖고 11명 데리고 갔지 않습니까? 우르르 왜 갔는지 몰라도 갔는데 갔다 와갖고 야 너 잘못 간 거야.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럴 것 같으면 그거 뭐로 설명합니까? 예. 그러네. 예. 시작한 거니까 끝을 봐야죠. 예. 제가 이런 이 잡범들 경험이 없어가지고 이 잡범들의 심리는 잘 몰라요. 이게 원래 이제 이게 솔직하고 보수적이고 국가와 관련돼서 자기가 좀 손해 보고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 이 마인드 이해 못 하실 거예요. 아이 그렇지 이게 예. 뭐야 도대체. 이게 뭐예요? 이게 법무부 장관 정도 돼갖고 아니 돈이 예. 없는 것도 아니고 먹고 살기 예. 힘든 것도 아니고 그 옆에 데리고 가고 싶은 사람 있으면 그 사비로 따라오라 그러면 되지. 그렇지. 그렇게 따라가도 사실 의무양으로 다 도움 받습니다. 아 이거 돈 몇 푼 든다. 그거 얼마 비싼가 보죠. 하여튼 뭐 그런데 그거 갖고 지금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하셨으니까 뭐 그전에도 그랬을 수 있고 앞으로도 그러실 것 같고 그냥 그런 겁니다. 네. 그래. 그러니까 이런 사람 공짜를 좋아하니까 공밥을 먹는 게 좋지. 세금으로 뭐 가서 먹을 수 있는 곳은 많이 있긴 합니다. 많이 있죠. 네, 전국에 네. 여러 곳에다 또 있죠. 네. 네. 그래요. 그 밥맛도 좋다 그러더라고요. 네, 요새는 굉장히 잘 나옵니다. 네. 네. 그래요. 자. 네. 그 허위 공문서 얘기하니까 김명수도 생각이 나는데 네. 이자도 허위 공문서 한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건 녹취 파일 나와갖고 발칵 뒤집혔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이제 그 대법원장이 체면을 생각해서 수사가 진행이 안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뭐 형사처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오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것을 양형상으로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걸 또 어떻게 이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주장을 해서 수사 단계에서 이야기를 할 것이냐 이런 문제만 남아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도 뭐 이제 나름 유능한 이런 법조인이시니까 이제 허위 작성 그 유능한 건 맞아요? 그래도 그 부장판사로서 오래 계셨고 해당되는 법리 관련된 판단을 많이 하셨으니까 그 유능하다라고 추측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네, 전 법조 전체를 욕먹이고 싶지는 않고요. 네, 예, 하여튼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리고 또 급한 상황이 터지거나 이제 급하게 대응해야 되고 심각하게 대응해야 될 상황이 되면. 그 평소에 별로 이렇게 공부 안 했던 사람도 열심히 공부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능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으니까 유능하실 것이다라고 전제를 하고 상황을 봐야 되는데 허위와 관련돼서는 이게 과연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을까 뭐 이거를 갖고 아마 얘기를 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이야기하신다면 그런 상황에서 면담을 하면서 해당되는 그 음성 파일을 일방적으로 녹음하고 이런 거 혹시 그 직장 내 괴롭힘 뭐 이런 거 아니냐. 이걸 왜 녹음하면 어떡하냐. 서로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내가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나는 포인트가 탄핵이 아니었다. 사표 수리와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는 걸 설명을 했던 거지 포인트는 탄핵이 아니었다는 여러 가지 설명을 하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법조계의 중론은 허위 공문서 작성이 될 것 같다라는 의견 쪽으로 지금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들이 이거 질 것 같은 사건도 변호해달라 그러면 수임합니까? 당연히 해야죠. 아 그래요? 그럼요. 거기서 법리 발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아 그렇구나. 네네. 근데 저런 더러운 인간은 내 못해 이런 경우에는 안 하죠. 그것도 하나? 아니요. 주면? 양심에 반할 정도의 상황이 되면 그거는 사임을 하거나 사건 수행을 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막 도저히 이거를 선임해서 어떻게 할 것이 없다라고 보이는 사안도 변호인의 조력은 헌법상 필요하다라고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는 뭐 비용을 아예 안 받고 하거나 아니면 비용을 엄청나게 많이 요구해서 거절을 실질적으로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들을 많이 취합니다. 네. 예. 여기 아까 저 광화문 사진 중에 부산 32라는 피켓은 적어도 32대 왔다는 건데 두어 대가 온 곳은 아니죠 그러셨는데 그 제가 부산 아미고 회원들이 포함되어 있는 고기는 부산의 해운대 쪽인데 차 2대가 출발했다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2대라 그런 것이고요. 부산 전체에서 몇 대가 왔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여러 대가 왔을 겁니다. 10만, 20만 가까이 왔다고 하면 다 이게 전국에서 모인 것이니까요. 네. 자 그리고 요리생 쿠키님이 우리 이성우 변호사만 오시면 슈퍼챗 하시는 분인데.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예. 오늘도 슈퍼챗 하셨어요. 근데
에티오피아 잘 다녀오셨나요? 법성 TV 이승우 변호사님 그러셨어요. 법성 TV를 좀 알리고 싶으신가 봐. 네. 그 댓글에 좀 올려주세요. 네. 네, 법성 TV 이승우. 네. 예, 에티오피아 잘 다녀오셨나요? 네, 에티오피아 잘 다녀왔고요. 네. 에티오피아 가서 이제 보니까 한국에서 EDCF라고 하는 이제 그 저리 차관 이런 것들을 많이 네. 지원을 해서 열심히 지원을 하고 있고 네. 한국하고 굉장히 이제 중요한 아프리카의 동반자 국가로서의 네. 지위를 갖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국가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 좀 한계들이 보여서 그 문제들을 이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라고 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게 그 암하라라는 그 에티오피아 공용어가 한국어하고 어순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교육을 많이 시켜서 한국어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영어를 우리나라 옛날에 영어 잘 못한다고 좀 지적 많이 당했잖아요. 네. 어순이 다르니까. 근데 에티오피아 분들도 아프리카 분들 중에서 영어를 제일 못하는 레벨에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계셔서 네. 같이 손잡고 이제 서로 발전할 방향을 찾아보면 매우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주말에 에티오피아 갔다 왔어요. 진짜요? 예. 아디스아바바예요? 아니요. 그럼요? 춘천. 춘천이요? 기념탑 갔다 오셨나요? 그래. 에티오피아 참전비. 네네. 그리고 거기 에티오피아 원두로 만드는 에티오피아 커피숍. 국화 잘 있던가요? 예? 국화? 제가 국화? 거기다 국화 쫙 깔아놓고 왔는데. 그래요? 네네. 그 기념탑에다가. 네. 그러셨구나. 네네. 참전비 먼저 가셨댔죠? 네네네. 그래요. 에티오피아에서도 참전비 다녀왔습니다. 네. 그러셨구나. 네. 예. 그래요. 에티오피아가 아프리카에서 제일 역사가 오래된 나라죠. 그렇습니다. 우리보다도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나?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요. 네. 지금 한 3,000년 정도에서 그 솔로몬 시대에 에티오피아 왕국이 성립됐다. 네. 이렇게 이제 역사적으로는 믿고 또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아주 잘 다녀오셨네요. 자, 오늘 다뤄야 될 주제들 대략 다 정리가 된 것 같은데 마무리 인사 한 말씀 들을까요? 네, 사안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를 밖에서 이제 해외에 있으면서 보게 되니까 여러 문제들이 좀 복잡하게 엉켜 나가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갈 길은 말씀 항상 하시는 것처럼 정론, 옳은 길로 선택해서 열심히 분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 길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돌아왔습니다. 국내의 경제 상황도 어렵고 정치적인 상황도 어렵지만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또 박사님도 그렇고 모든 이런 시청자분들께서도 같이 힘을 합쳐서 올바른 선택 하나하나 누적시켜 나가면 꼭 내년 4월 총선에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에티오피아를 막 돌아와서 동남아 순방 막 돌아와서처럼 네. 고정구 TV에 나오신 우리 이승우 변호사와 함께 재합을 진행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